누군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 사람 노래 못해. 음치야. 짧고 단순한 말. 그래서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처럼 굳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이장희. 그리고 그를 향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 조영남. 이장희는 음치다. 이 말은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말은 맞는 말일까? 음치.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조금만 음정이 흔들리면 바로 음치. 조금만 불안정하면 역시 음치. 하지만 음치라는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너는 음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죠. 이장희는 정말 음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 이장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곡가였고 프로듀서였고 한 시대의 감성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건 너. 한 잔의 추억. 이 노래들은 완벽한 보컬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대신 느낌으로 기억되고 공기로 기억됩니다. 그 시절의 젊음으로 기억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장희의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정서로 남았습니다. 조영남은 전통적인 보컬리스트죠. 그에게 노래란 정확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완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이장희의 노래는 부족해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음정은 흔들리고 호흡은 일정하지 않고 기교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말했을 겁니다. 음치야. 그 말은 그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음악, 다른 하나는 남는 음악. 잘하는 음악은 듣는 순간 감탄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는 음악은 처음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죠. 이장희의 음악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장희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감정이 있었죠. 억지로 꾸민 감정이 아니라 그 순간 진짜로 느끼는 감정. 사람은 완벽한 소리보다 진짜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기억됩니다. 1970년대 그 시절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기술보다 감성이 앞섰고 완성도보다 진정성이 중요했습니다. 이장희의 노래는 그 시대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는 잘 부르기 위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느끼기 위해 노래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 음치란 무엇인가? 음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멜로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장희는 작곡가입니다. 멜로디를 만들고 곡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음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음치가 아니라 정통 보컬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었죠. 실제 라이브를 보면 이장희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빠져듭니다. 왜일까? 그는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전하려고 애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잘하려는 사람은 기술을 쌓고 전하려는 사람은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이장희는 두 번째였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이것입니다. 노래는 잘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달해야 하는가. 조영남은 잘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이장희는 전달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장희는 음치다. 이 말이 오래 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말을 기억하죠. 하지만 단순한 말은 진실을 다 담지 못합니다. 노래를 시험처럼 평가할 수 있을까? 음정 90점, 박자 85점, 감정 70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음악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래는 틀려도 감동을 주고 어떤 노래는 완벽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장희는 완벽한 가수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결이 있습니다. 이장희는 그 결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장희는 음치인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완벽하게 노래하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진심이 완벽을 이깁니다. 이장희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 이유 하나면 이미 답은 충분하지 않을까? 음치였느냐보다 왜 아직도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재 싱어송라이터 이장희는 1947년 10월 3일 경기도 수원군 오산에서 태어나 서울창신국민학교와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명예학사입니다. 1947년 10월 3일 미군정 조선 경기도 수원군 오산면현 오산시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고등학교 2년 선배인 작가 최인호가 작사한 겨울 이야기로 데뷔하였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났으며 4살 때 천자문을 곧 잘 따라하여 동네에서 신동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6.25가 발발하자 경남 마산으로 이사하여 초등 4학년 때까지 마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했죠. 서울 창신국민학교 4학년에 편입하였는데 경상도 보리문둥이라고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고 서울중학교를 거쳐 서울고등학교를 18회로 졸업하고 일주일간 벼락치기 공부로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후 1971년 DJ 이종환의 추천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인기소설가 최인호가 작사해준 겨울 이야기로 가수로서 데뷔합니다. 이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건 너, 자정이 훨씬 넘었네, 한 잔의 추억 등을 히트시키며 1960년에서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6년 대마초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건 너가 박정희 유신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이후 한 잔의 추억 등 이장희가 발표한 여러 곡들도 같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자 이장희는 회의를 느껴 가수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럭키그룹의 기성복 제작 업체인 반도 패션 매장을 운영하여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바뀌는 시기여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반도 패션 매장을 운영하는 중에 후배들의 작곡해달라는 성화에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장미를 작곡하여 큰 히트를 쳤습니다. 1988년 김완선 3집을 프로듀싱했고 1989년 김완선 4집에도 이장희가 작사, 작곡한 노래 이젠 잊기로 해요가 있습니다. 이후 반도 패션 매장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기도 했던 그는 1989년 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AM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코리아를 설립, 개국하여 2003년까지 사장으로 재임하였고 1992년 4월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적에는 24시간 비상방송을 하며 교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계 운영권자로부터 주파수 사용권을 임차하여 방송하고 있었던 라디오 코리아는 운영권자가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 임차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2003년 12월 31일에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라디오 코리아의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운영권자와 새롭게 주파수 임차 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자에게 사실상 라디오 코리아를 넘기고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과 함께 귀농을 결심한 그는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이주하여 울릉도민이 되었습니다. 2010년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강호동, 유세윤, 올벤과 토크쇼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는 30년 만에 내놓은 신곡인 울릉도는 나의 천국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에는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공로상을 받았고 앨범 그건 너는 2018년 9월에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 7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현재 울릉도 송곳산 밑에서 살고 있으며 일대에 울릉군의 지원을 받아 전시관, 공연장, 노래비 등을 지어 울릉천국 아트센터로 만들어 놓았으며 때때로 이장희를 볼 수 있으며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전시관에서는 이장희의 음반, 상패, 동료 음악인들의 사진, 아침 이슬의 악보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 노년 세대들에게는 이름 썩자가 기억날 정도로 유명한 추억의 가수이며 그가 부른 노래는 이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회자되곤 합니다. 영화 세시봉에서는 진구와 장현성이 이장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1년 6월 13일 방영된 집사부일체에 출연하여 이장희의 집이 공개되었는데 울릉도의 명소로 유명한 울릉천국도 본인의 사유지이지만 아이들이 소풍을 오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합니다. 토크에서는 과거 마약 사건을 언급하는 등 거침없는 토크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미국에 있을 당시 라디오 방송국에서 당시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